안녕하십니까, 닥터 프랭크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교재가 나왔죠. EBS 수능 특강 2022학년도 연계 교재가 나왔습니다. 매년 수능 특강이 나올 때마다 저는 수능 특강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볼 때마다 애증의 관계예요.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또 얘들을 분석하고 여러분과 또 입시를 치르려면 또다시 고3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와 닥터 프랭크와 함께 되는 수특 강의는 크게 레벨 1, 2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 1의 강의의 때는 문제풀이 방법, 그러니까 각각 수능 특강에는 첫 번째 파트에 유형편이 나오게 되죠. 그 유형편에서 각각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두 번째, 해석 중심.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봤던 교재들과는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수능 완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 입시생으로서의 맞아야 될 그런 내용들의 난이도에서는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해석이 안 되면 문제 분석이고 문법적인 해석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해석의 바탕에는 꼭 내용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역사, 고고학, 심지어는 심리학, 철학, 전혀 생소한 것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문을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런 강의가 레벨 1의 강의고요. 레벨 2의 강의에는 구문 분석과 문법 강의, 그리고 내신 완벽 준비. 보통의 그런 고3 교실에서는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교재를 수능 특강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 강의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 했을 때는 레벨 2 강의로 넘어가서 레벨 2 강의들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구문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매번 초반에 몇 강의에 대해서는 레벨 1 강의, 레벨 2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을 볼 때 교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수능 특강이 지문도 되게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단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 우리 해설 부분에 가면 사실은 해설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해설 따라가 보는데 한글로 분명히 해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그 한글이 전혀 한글 같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해석이 힘든 친구들은 레벨 1 강의를 조금 반복해서 봐주시면 자연스럽게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좀 더 깊은 수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구문 분석에 가서 이제 구문 분석을 따라서 와주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강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다음 글의 목적을 찾는 글이에요. 목적을 찾는 글이고, 항상 수능 특강이 시작되면 1강, 2강, 3강 정도는 항상 좀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특강 만만치 않습니다. 1강부터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럼 목적글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우선은 답지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직장에서 단체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활동 도중 겪은 어려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왜 여기다가 금을 그었을까요? 뒤에 보시면 소개하려고, 권유하려고, 알려주려고, 모집하려고, 요청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말들이 어딘가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소개하는 것과 알려주는 것, 모집하는 것은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거의 5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다 다른 정도, 심지어는 5개가 다 다른 술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 술부를 권유하는 글인지 요청하는 글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앞쪽에 나오는 우리 목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Can leave the office or home to volunteer? 처음부터 주어가 없는 문장을 시작하네요. 자원봉사는 하고 싶은데 사무실이나 집을 떠날 수 없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안 됩니다. Like almost everything these days,
오늘날의 거의 모든 것들처럼 there is also a way to volunteer and help others out from the comfort of your living room couch or office chair. 요즘에 어떻죠? 현대사회에서는 전부 다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영화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런 모든 것들처럼 또 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의 사무실의 의자에서 또는 거실의 카우치가 뭡니까? 소파죠. 카우치에서 편안하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일까요? Many organizations need help with administrative tasks that can be completed digitally. 오케이. 이제부터 수능 특강에서 꼭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해석에서도 얘기를 드릴 거고 구문 분석에서도 드릴 부분이 뭐냐면 paraphrasing이라는 겁니다. paraphrasing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어를 치환하는 거야. 다른 단어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digitally 보이시죠? 디지털리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온라인이라는 말과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온라인과 디지털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들은 꼭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쓰임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사실 이제 1강 정도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죠. administrative, 뭐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나 그런 서류 업무를 administrative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기관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합니까? help,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도움을? administrative task, 행정 업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That can be complete.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디지털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If you are a computer whiz, 밑에 해석이 나왔었죠. with, 고수, 이런 거죠. 당신이 만약에 컴퓨터 고수라면 and are working at a job where you'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뭡니까? 뭐 해야 하는. be supposed to look busy. 바빠 보여야 하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even when you're not, 심지어 네가 바쁘지 않을 때조차도 그런 직장이 어디 있을까요? 난 안 바쁜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좀 바쁜 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직장이 있다면 virtual volunteering, 가상의 volunteering, 자원봉사가 might be the way to offer your expertise or mentor someone while still taking care of work at your desk. 뭐가 옵션이 될 수 있다? virtual volunteering.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리와 virtual이 같은 뜻을 쓰겠어요. 뭐냐면 온라인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volunteering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당신의 전문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멘토, 가르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면서 still taking care of work at your desk. 너 사무실에 앉아서 너 일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Our website lists countless virtual volunteering opportunity. 땡, 여기까지만 볼게요.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웹사이트는 리스트가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리스트,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 가상의 자원봉사의 기회들을 리스트해놨어요. 우리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하이픈을 쓰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앞쪽의 것들을 수식해주는 그런 꾸며주는, 설명해주는, 덧붙여주는 것들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끊어주고요. 그대 가면 됩니다. Go there, 어디 가라고요? 우리 웹사이트 가세요. To find one that suits your interests. 이제 레벨 2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 다 볼 거예요. That suits. 왜 이게 suits가 s가 돼야 되나? 많은 것들 꼼꼼하게 다 볼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해석 중심이죠. 당신의 관심에 맞는 걸 하게 찾으세요. With just a computer or phone, 컴퓨터나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죠, 맞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you can lend your talent to anything from advocacy and human rights to education and literacy, even to organizations that are not necessarily close to home.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From A to B, 맞죠? 그럼 변호나 인권 문제 그런 부분부터 to education, 교육이나 literacy, 여기서는 문학이라기보다는 맞죠? 글자 교육 되겠죠? 심지어 even to organization, 어떤 기관들이냐면 that are not necessarily close to home,
집에 가까울 필요가 없는 곳, 멀리 있어서도 창원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죠. 저도 최근에 여기서 저는 지금 창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Tasks can range from making phone calls to helping get out the boat to designing a non-profit website. 여기서 보시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레벨 2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지만 from A to B예요. 맞죠? 그래서 from A의 자리에 making ing가 나왔다 그러면 to D에 나오는 형태도 designing에서 B 형태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그냥 선거 하러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 디자인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황하게 해석을 했는데 장황하게 해석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레벨을 올려야 되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적에서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어떤 내용이었냐. Stop by. 오세요. 뭐죠? 권유하는 거예요. Stop by. 명령문일 수도 있지만 오세요. 들려주세요. Please stop by. 들려달라는 거죠.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 와서요. And start virtual volunteering today. 오늘 가상의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라고 됩니다. 오케이. 답은 아주 클리어하게 나왔죠. 한 문장만 사실은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목적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너무 쉽다고 목적글에서 중심 문장 찾았으니까 나 안 읽어 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라도 다 읽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중심 문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제가 답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지에 1번부터 5번 중에서 제가 뭘 보라고 했었죠? 부탁하려고, 요청하려고, 설명하려고, 잘못 오타가 났네요. 설명하려고, 홍보하려고, 안내하려고. 다 다른 거예요. 부탁이나 요청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홍보나 안내, 설명 다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럼 지문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2번 지문의 중심 문장은 여기 있었어요. We would like you to help us. 아무래도 목적이 있는 글이다 보니까 I ask you to. We would like to. We will be grateful. 감사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We would like you. 당신이 뭐 했으면 좋겠다?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걸 통해서 giving u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제시해줘서.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의견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문장 한 개만 찾을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 Metro Bank, we try to provide banking facility of highest quality in order to accurately meet our customers' needs. 메트로뱅크에서는 우리 메트로뱅크에서는 우리가 뭘 노력하냐면요. 고객들이 고객들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은행 업무를 제공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it is essential that 이하가 필수적인 거죠. 어떤 거가 필수적일까요? We listen to what our customers have to say. 여기서 have to는 must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고객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고객들 말하는 내용들을 의견을 충실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뭐를 통해서? By giving us your opinion of Metro Bank service. 메트로뱅크 서비스의 의견을 말해주는 걸 통해서요. 설문조사해달라고요. We are asking an independent market research company, MIC Limited.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Independent. Independent. 뭡니까? 독립. Independent. 독립절. 그죠? 독립기념일 등. Independent가 사실은 독립된이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는 별도의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또는 실험에서 사회과학의 실험에서는 independent가 독립 변인, independent variable 해서 독립 변인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립이라는
뜻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별도의 그런 시장주사 회사인 MIC Limited에게 우리가 맡겼습니다. 뭐하도록? To interview a number of customers, a number of customer. The number of customer 뭡니까? 숫자. 고객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이에요. A number of는요. 많은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A number of customers. 많은 고객들을 인터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Over the next few weeks. over는 기간을 뜻합니다. 다음 몇 주간 동안에서 많은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MIC Limited is a real live company. 이 회사는 신뢰할 만한 회사고요. And your individual responses, 당신의 개인적인 그런 반응들이 will be kept completely confidential. confidential 뭡니까? 비밀 유지가 될 겁니다. privacy 문제죠, 맞죠? 당신의 그런 정보가 100% 다 private하게, confidential하게 비밀로 붙여질 것입니다. They will be conduct라는 동사가 뭡니까? 수행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carry out, 그렇죠? carry out, conduct하고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Conducting the interviews by telephone, 전화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So, 그래서 an interviewer may telephone you at some point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몇 주 동안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요. Because MIC Limited will choose who to interview. 누구를 인터뷰할지는 MIC라는 회사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요. You might not be contacted at all. 아예 당신도 고객이긴 한데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If you are, 근데 만약에 당신이 연락을 받는다면 we would value your contribution. 당신의 기여에 아주 큰 가치를 느낄 것이고요. Hope you will be able to help us if asked. 요청받았다면 꼭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원래 앞에 게이트웨이 말고 1, 2, 3, 4번 질문 안에서는 원래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얘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제가 어느 건지 찾아볼게요. 근데 토시 하나 안 바뀌고 3년 전에 정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랫동안 수능특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면 아마 교실에서도 내신에서도 그리고 연계 문제에서도 조금 제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X 칠게요.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쫙 꺼보시면 된다. 맞죠? 모집하려고, 알아보려고, 요청하려고, 공모하려고, 초대하려고. 완전 다르죠. 모집이랑 초대도 다르고요. 알아보는 거하고 요청하는 건 완전 달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중심 문장이 본문을 이제 볼 건데요.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는지에 보면 답 찾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Your holiday gift of $15, $20. 요게 뭘까요? 당신의 연휴 선물 15, $20?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집은 아닌 것 같고요. 맞죠? 견적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프트라고 그랬잖아요. 기부 요청? 엄청 가까워졌네요. 내용을 보면 사실 3번이 답이 되는데 이번에 3번 질문에서 이번 1강부터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 중심 문장이 편안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ar friend, 가족,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At Christmas time, our auditorium is transformed into a dinner club with festive lights, entertainment, full of course turkey dinner, and of course Santa Claus.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 강당이 뭐로 바뀝니까? 디너 클럽 파티장으로 바뀔 거예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축제스러운 그런 조명들과 그리고 놀이거리들과 풀코스의 그런 칠면조 코스 요리들 그리고 물론 산타클로스도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도 포함하는 그런 파티장으로 바뀔 거예요. Our patients 여기서 나오네.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patient 환자가 나왔으니까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이겠죠. 맞죠? 우리 환자와 their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은 have the chance 어떤 기회를 가질 거냐면요. to be together 같이 모여서
to enjoy themselves in a pleasant atmosphere at this time of year when families should be together. 보시면 네 문장에 걸쳐서 쭉 길게 긴 문장이 나오는데요. 실제 앞에서 제가 조금씩 끊어서 나왔었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순역을 하려고 덤비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주세요. 우리의 환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어떤 기회?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분위기 안에서? 기분 좋은 분위기 안에서 어떤 시간에 가족들이 should be together 모여야 되는 이 1년 중에 중요한 시기에. 크리스마스는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는 데가 아니고요. 서양에서는 꼭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데죠. 지금 물론 젊은이들이 좀 바뀌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This is Cafe Noel, one of the many special holiday events we at Calvary host for ou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캘버리가 병원 이름이겠죠. 우리 캘버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host, 여는 many special holiday events, 많은 특별한 그런 연휴 행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카페 노엘. 노엘은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성당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아기 예수를 노엘이라고 하죠. 어쨌든 카페 노엘이 그렇다는 거죠. Calvary Hospital plans Cafe Noel at Christmas time every year. 매년 이 카페 노엘을 계획하는데요. But to continue this unique program, 이 독창적인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we need your help.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다? Your holiday gift of 15, 20, 25 or whatever you can afford at this time. Can afford가 무슨 뜻이죠? 지불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15달러든 20달러든 25달러든 아니면 이 시기쯤에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세요. 선물이 will help us.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To make the holidays, 이 홀리데이를, 크리스마스를 a very special time for our patient and their loved ones. 우리 환자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퀴즈. 원래 이 정도 나왔으면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D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donation. 여기에 어느 곳에도 donation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gift라고 했어요. 사실은 gift가 아니고 뭘 해달라? 우리한테 기부를 해달라. 원래는 donation 무조건 나왔을 건데 안 나왔어요. 조금 간접적으로 15달러의 선물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라가 되는 거죠. Please send your holiday gift today. 오늘 당신의 선물을 보내주세요. Sincerely, 원래 편지 마칠 때 이렇게 나오죠. Executive Director, Executive, 중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CEO는 뭡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 그렇죠? 그래서 CEO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쫙 껐겠죠? 집에서 오늘 1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큼직하게 화면에다 띄웠지만 사실은 본인의 책을 꺼내놓고 같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맞죠? 한번 보시고 책 보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책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쫙 꺼주셔야죠. 초대, 강조, 제안, 요청, 설명 완전 다릅니다. 마지막 지문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중심 문장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중심 문장 찾기가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어 한 개만 표시를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always appreciated the open line of communication you keep with your residents. 죄송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Dear Mayor 누구입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Open line. 당신이 항상 의사소통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의사소통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your willingness to take action on their concerns. concern, 걱정들이죠.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꺼이
행동으로서 보여주시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목적일까요? 그냥 인사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한테 뭐 아니면 뭐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편지 쓴다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바로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뭐 인사 좀, 아이고, 진짜 좋아도 안 좋아도 정말 팬이에요. 당신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I have noticed something else that could improve our city. 제가 우리 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Although the zoo has been expanded. 첫 번째, 이 시장이 모양이에요. 동물원이 확장됐어요. And the children's museum recently opened up.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이 최근에 열었어요. 대단한 시장이시네요. 맞죠? 열렸지만 our city, 우리 도시는 doesn't have a splash park for us children. 뭐 아이들을 위한 splash park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splash park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보고 있지만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개념 자체가 워터파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워터파크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스플래시 파크를 썼어요. 정확하게는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스플래시 파크는 일반 그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 공공 그런 공원에서 놀이공원에서 물을 채워서 여름 기간 동안에는 그런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A splash park would provide kids 아이들에게 with a convenient place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provide라는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동사예요. provide A에게 with something 뭔가를 제공해 꼭 with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편안한 장소를 줄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to get exercise and stay cool in hot summer 아주 더운 여름날 운동도 할 수 있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 and it would be free 그리고 공짜가 되겠죠. benefiting 동지 동작이 부사 구문이에요. 나중에 레벨 2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benefiting all the family 쉽게 해석해서만 얘기해 주면 콤마하고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뭐 쭉 all the family with children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대는 normally 일반적으로 splash parks are installed in a regular park 정규 park, 그냥 일반적인 공원에 뭐 설치가 되는데요. I think that the park near the post office,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공원이 would work. 여기서 끝났어요. work라는 동사가 어떻게 되죠? It will work. 걔가 일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It will work. 먹힐 거야. 그러면 될 거야. 충분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공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Since 왜냐하면 it has a lot of room 방일까요? 아니죠. space 공간이겠죠. 공간이 충분하니까. Your consideration of this proposition 이 제안에 대한 당신의 고려가 will be much appreciated. 엄청 감사할 겁니다. Thank you for reading my letter.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1강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벨 1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 중심으로 갈 거고요. 조금 수능 특강 강연을 하면서 그래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좀 재미나게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수능 특강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1강이니까 아주 그냥 레귤러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그만 재미난 얘기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들 들고 와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구독해놓고요. 꼭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